자,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퇴행성, 만성적인 척추 질환 환자들한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또 임상에서 진료하다 보면 치료 방법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원장님,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해야 가장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 종목, 운동 종류가 핵심이 아니라 그 운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죠. 결국 운동 시간과 운동량입니다. 내 허리가 약하다니까 주변에서 허리가 약해서 그래, 허리를 강화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강화, 허리 강화. 치료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운동은 강화하는 운동이 아니라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단계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휴식과 치료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가요?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2-30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일어나서 걷기를 합니다. 한 3분, 4분까지는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4분 이후부터 허리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다리가 저려온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서 걸었더니 3-4분 걸었더니 아픈 거죠.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허리가 그 환자분의 활동량을 정상적으로 흡수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3-4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3-4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분의 증상을 계속 악화시키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가 나타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허리가 힘드니까 내 몸에 신호를 주는 거죠. 아파요, 좀 쉬어주세요, 힘들어요 하는 신호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3-4분만 걸어도 아프신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10분, 20분을 걷는 거죠. 아픈 증상을 참고 걷기도 하고 또 진통제나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30분씩 운동장을, 아파트를 돌고 또 스포츠 센터 가서 참고 수영을 하고 또 웨이트를 하고 또 야산에 가서 1시간씩 산보를 합니다. 증상은 계속 나타나고 쉬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말이죠. 자,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 운동의 개념을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허리 강화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진 허리 강화 운동을 했을 시에는 증상이 있는 치료 기간 중에 그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 중에, 증상이 있어서 치료 기간 중에 운동을 할 때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 다리 쪽에 증상이 많죠. 그 증상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발목 운동,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 골반 운동 이미 이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운동,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이 만성적인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전접보고 있는데요. 먼저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죠. 두 번째,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이해도가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서든 내가 주로 활동하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용이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안방에서, 거실에서, 또 내가 사무실의 공간에서 잠깐 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면 더 좋겠죠. 네 번째, 한두 번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만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에 조금씩 자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발목 운동,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 그다음에 골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 지금 소개가 됐고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운동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제자리 걷기입니다. 자, 제자리 걷기는 무슨 의미냐? 우리 40-50분 수업하면 쉬는 시간이 꼭 10분씩 있지 않습니까? 뇌도 쉬어야 되니까요.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쉴 때는 쉬어주고,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계속 웅크리고 있으면 척추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 걷기. 일어나서 지그시 허리와 배를 펴고 먼 산을 보고 목과 어깨, 허리에 힘을 뺀 채
가볍게 3분에서 5분 제자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걸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척추와 척추 주변의 피로를 풀어주고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몸의 순환력을 도와주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제자리 걷기입니다. 30분마다 3분씩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증상이 별로 없고 건강한 분이라고 한다면 1시간에 3, 4분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휴식 후에 보행을 했을 때 3분, 4분 만에 다리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이라고 한다면 30분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3분씩 보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5분 정도 걸으면 내가 통증을 느낀다. 이분은 한 4, 5분 정도, 30분이나 1시간마다 반복해서 꾸준히 제자리 걷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안 주면서 약해진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굳어있는 허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운동과 더불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 걷기 운동. 쉽게 생각하면 쉽고 또 자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가 아프신 만성 요통 환자들은 습관처럼 계속 반복하시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척추 전문병원인 저희 병원에서 외래나 입원 환자들한테 이런 운동 방법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장시간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대 후반, 20대, 30대에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퇴행성 디스크가 빨리 오면 척추관 협착증도 빨리 온다는 겁니다. 현재 임상에서 40, 50대뿐만 아니라 30대에서도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실제로 임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운동상의 치료 중간에 증상이 있을 시에는 운동을 내 몸에 강화한다가 아니라 쉬워주면서 내 몸에 도움이 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주 반복 습관처럼 하는 운동을 통해서 치료와 조화를 이루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운동법이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만성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의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